두 번째 시간은 비전 강의 시간입니다. 이분의 강의는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사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의. 박경태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그렇게 웃으시죠? 네. 오늘은 밝은 마음으로 하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강의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제 겪어왔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들으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약간 부딪히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돈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조금 약간 비우시고 한번 받아들여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조금 될 것 같고요. 이왕 제가 하는 얘기들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좀 많이 부딪히는 스타일이고요. 그런 어떤 삶을 또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사업자분들은 이은민 사장님도 잘 하고 계신데 앞에 우리 링크를 좀 타고 들어가 주세요. 우리 유튜브를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혹시나 얘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링크로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질문을. 그러면 질문이 조금 괜찮은 질문이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한테는 선물도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좋은 질문. 왜 이걸 하냐면 앞으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많이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라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유튜브 이 채널이 지금 라방이죠. 그러나 라방에서는 조금 라방과 라이브 방송과 그리고 일반적인 그 강의를 송출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그 중간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냥 송출 기능만 하고 있는 그 기능이 많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나 라이브 방송은 결국 쌍방향의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행자가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강의장이라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의를 하는 사람과 바로바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 쌍방향으로 소통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상 전달해내기가 힘듭니다. 왜 모르는 걸 전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사업의 확장 그리고 사업의 퀄리티 이 모든 것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앞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는 것도 링크를 보내서 회원가입을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 링크의 기능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링크의 기능을 유산한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있죠. 일들. 그런데도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영상팀에서는 저쪽에다가 한 번씩 띄워주세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제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 보면 좋으니까요. 네. 이게 왜 지직거리지?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냥 댓글을 아무 생각 없이 남겨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그 채팅창에 우리 글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궁금한 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풀어드릴 수도 있죠. 제 생각을 그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지나고 나서도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채팅을 보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도,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도, 이거는 오늘 저녁에 했지만 내일이 돼도 모레가 돼도 소통의 기능이 연결이 되는구나.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이벤트를 라방 이벤트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취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댓글을 남겨서 진짜 궁금했어. 근데 이제 그 순위에 밀려가지고 답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선물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뒤에 그 아쉬운 어떤 그런 우리 소비자들, 구독자들을 더 이렇게 나의 어떤 그런 멤버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유튜브 강사들이,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해봐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방식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고방식. 이 부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부자가 돈을 벌기 싫다. 부자라기보다는 부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연미 사장님 혹시 부의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자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자연이다 보셨어요? 진짜 자연인들이 보통 보면 나는 자연이다는 저는 좋아하는 제가 프로거든요. 유일하게 나오면 보는 프로. 내가 텔레비전 찾지 않아요. 텔레비전 나오지 않고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유일하게 보는 프로인데 그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 부자 아니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를 다 읽어놓고 산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진짜 없어가지고 산에 생활을 하는 사람 두 부류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산 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산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경제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다 해요. 표고버섯을 키워가지고 어떤 삶을 키워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와이프가 돈을 갖다 주고 식량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산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고 우리 뭐 살다가 힘들면 산에 가지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못 삽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성윤입니까 그 개그맨이? 그분이 정말 하면서 힘들었던 거, 내 위장을 포기하면서도 그걸 촬영을 해야 됐던 어떤 힘듦을 토로한 적이 있었어요. 생선 카레였는데 썩은 생선 대가리를 넣어가지고 그 맛있게 먹는 그 산중 생활을 하시는 분이 먹는데 옆에서 그걸 먹지 마라 인상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촬영을 억지로 먹었다가 탈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던 거의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TV에서 보는 것들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어봐야 저승을 알죠. 맞죠? 가봐야 아는 거예요. 괴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어야. 원래의 말은 뭐냐면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이해해야만이 가질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면 가질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또 반대로 소유를 해보지 않은 자는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가져보지 않은 걸, 만져보지 않은 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우리는 불을 가져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지기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모든 것입니다. 부자들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축을 해라, 책을 봐라, 주식을 해라, 뭔가 행동을 많이 해라. 다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고방식을 바꿔라. 가난한 사고방식에서 부의 사고방식으로 바꿔내라. 그 사고방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사실상 돈 하면 그냥 뭐 돈이 뭐지? 돈이 뭘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걸. 뭔가 사고 쓸 수 있는 화폐? 내 월급? 빚? 뭐 이 정도 금융? 아주 단순하게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돈은 굉장히 위대한 거거든요. 전 세계를 통합시킨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전 세계를 통합을 시킨 게 뭐냐면 여러분들 뒷담화. 인류를 통합시킨 게 뒷담화라고요. 뒷담화. 여러분들 뒷담화 한번 다 하시죠?
뒷담 하면 딱 친밀도가 높아지죠. 그죠? 근데 뒷담을 하게 되면, 우리 쌍은미 님이 앉아 계시는데, 안은미 님께서 우리 이은미 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니야, 여기에, 저기, 진주에 옥자매라고 있는데, 쟤들이 말이야, 뭐가 어쩌고, 근데 이은미 사람이 모르는 거야. 야, 옥자매를.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믿긴다? 남의 말을, 뒷담 말을 믿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뭐로 발전이 됐냐면 신화, 신을 믿을 수 있는 걸로 발전됐어요. 그게 종교라고요. 그게 나아가 종교가 된 겁니다. 알라신이고 기독교고 저거 다 봤어요? 아무도 안 봤잖아. 그 뒷담화의 어떤 걸 우리가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그걸 통해서 인류를 통합시켜. 이게 종교가 생겼잖아요. 그게 종교. 그리고 제국주의.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식민지를 만들려는 그 제국주의.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얘네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런 어떤 제국들이 다 그런 제국으로 인류를 통합을 시켰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인류를 통합시킨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만큼 돈은 위대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돈은 그냥 월급 정도, 내가 살아가는 어떤 생활의 양식 정도, 이 정도로밖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취직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위대하게, 돈을 좀 더 폭넓게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우리는 당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딸려가는 수밖에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그런 것들이죠. 이게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 뭐 돈에 대한, 원래 우리 엄마는 나한테, 저보고 옛날에 제가 돈을 벌고 막 빚 갚을 막 시대 뭐, 내보고 하니까 니는 돈 벌래, 돈 벌래. 맞아요. 돈에 대해서 간절했어요. 빚을 갚아야 됐고, 돈을 벌었어야 됐고, 이자를 줬어야 됐고, 뭔가를 해야 됐고, 차 할부를 넣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고, 성향도 좀 그런 것 같아. 성향도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막 돈에 대한 욕심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작용을 하지만 결국 저는 돈이라는 걸 제 경험상 제가 배운 어떤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돈이라는 건 그냥 숫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에 지나지 않는다. 수에. 돈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돈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다. 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에 관련해서 부의 사고방식은 결국 돈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기결시킬 수도 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너무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미님 앞에 앉아 계신데 육아에 항상 시들려 계시고 육아 또 일, 내 어떤 잡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남편의 갈시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에 미쳐봐봐요. 하나에 미치고 하나에 집중해봐. 그건 뭔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루어질 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무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 나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건 뭐예요? 핸드폰. 핸드폰 다음에 남편이에요. 아이들 같지만 아이들은 아니죠. 아이들은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죠.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빠져 살아요. 우리는. 카톡하고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저는 요즘 인스타를 하지 않습니다. 꼴 보기 싫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그럼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이게 뭐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집중력을 이렇게 방해하죠. 이메일. 우리 이메일 하지 않습니까? 뉴스도 안 보죠,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을 합니까? 인스타라고? 내가 하는 것들을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쇼핑, 검색, 당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어요.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튜버들이 살아남기 위해 뭐라고 쓴가? 쇼츠. 짧은 동영상. 왜? 집중력이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오래 보지 않아. 그러니까 1분 내로 영상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은 6분 이상, 6분에서 7분 이상을 집중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하면 얼마나 재밌게 해야 되고 특별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 것도 돈하고 귀결이 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힘이 아니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다 이게 돈에 관련돼 있다고요. 왜 우리가 잘못된 건강상식을 가지고 있을까? 제약협회, 의사협회. 왜? 그 건강상식을 우리가 유산하러 관리를 하면 의사하고, 저는 유산을 하고 나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맹장터지가 한 번 갔네.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는 대체의학이라 그러죠. 대체의학으로 사람들이 넘어간다면 현대의학하고 반대인데 현대의학 돈이 될까 안 될까? 줄어들겠죠. 어차피 파이는 똑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할 게 많고 뭔가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집중력하고 시간은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오늘은 돈 얘기니까 여러분들 부에 대한 얘기니까 부나 돈에 집중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 내 돈에 집중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답이지. 안 해봤으니까. 생각도 안 해봤지. 설마 내가 살면서 이런 얘기 들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학습되어진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그런데 항상 바람이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우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싶다. 놀고 싶다.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왔다.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이 시간도 집중하셔야 되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돈은, 나의 돈의 가치는, 내가 갖고 싶은 돈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런 것들을 집중해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100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 나는 10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 100억은 사실 재미없을 것 같아. 시작은 최소한 1000억 이상은 내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100만장자 해봤자 얼마입니까? 12억이라고. 지금 한으로 따지면 13억 5천이 되겠네요. 1350원 됐으니까. 그러면 예전에 100만장자하고 지금의 100만장자가 나온 얘기가 언제 나와서 밀리언 달러 클럽이 이게 밀리언 달러 클럽 배치잖아요. 그 밀리언 달러가 언제쯤 나왔냐고. 몇십 년 전에 나온 그거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은 10배, 20배, 30배 이렇게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커져 있으니까 100만장자는 사실상 그게 꿈되지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소한 1000만장자. 얼마? 100억 이상. 100억 이상 자산가를 꿈꿔야만이 부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부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부의 대열이라는 건 시간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더라.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부모님과 시간 보내고 싶을 때, 내가 아이들과 시간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더라. 집중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하는 걸 통해서, 생각하는 걸 통해서 뭐가? 내 사고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종일 힘들다, 뭐가 어떻다, 상황이 왜 이럴까? 그 사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내려앉는 거지 그냥. 하루 종일 뭔가 좋은 걸 하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뛰어다니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면 계속 사고가 이게 변화무쌍하게 그게 가소성. 플라스틱 아시죠 여러분들?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랑말랑해지죠. 이 뇌라는 게 가소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뭔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면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에 어떤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결국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뭔가 고질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고정관념이 되는 고정관념.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집중을 할 것인가. 집중. 이 다양한 매체 속에, 다양한 방해 속에, 나의 습관 속에 나는 어떠한 집중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어떤 대전제, 나는 나의 부에 대해서, 내 돈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집중을 할 것인가. 항상 목적을 가지라 했어요. 대전제를 가지라 했어요. 대전제. 대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전제 아래서 나는 어떠한 생각과 집중을 통해서 내 사고를 변화시킬 것인가. 사고는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모든 것의 근간이라고요.
자, 돈에 대한 예를 조금 한번 볼게요. 애플 3천조 원. 3천조 원.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 전체 기업들을 다 모아놓고 시총을 따지면 얼마나? 2,200조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대국 10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탈리아는 7위입니다. 7위. 이탈리아는 선진국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중국은 2위죠. 2위인데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흥국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사고할 수 있어요. 그 나라의 문화, 인종의 다양성, 그리고 제조업, 어떤 산업이 분야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경제대국 7위인 이탈리아보다도 애플이라는 한 기업이 시총이 더 높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이렇게 웃긴 거예요. 이 시총, 돈의 가격만 따지고 보면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애플만 가지고 있습니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비슷한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진짜 다 몰려있다, 그 소리예요. 돈은 한정적이에요?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죠. 유한하죠. 근본이제. 금의 양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폐지가 됐지만, 좀 더 얘기를 할 거지만, 유한한 겁니다. 요즘에 자꾸 찍어내니까, 무분별하고 찍어내니까,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니까, 우리 25만 원 받았죠? 고생사람들? 예. 그 사촌 친구를 만났는데, 30만 원 줬다더라, 30만 원. 사촌이는 카드로 주는 거예요, 카드. 우리는 고성상품권으로 주는데, 봐, 지금 못 받았다고 지금 또 시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분들은. 사천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한하게 찍어내버리면 뭐 어떤 게 발생합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돈은 유한한 겁니다. 유한한 거. 이런 어떤 이 돈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구나, 돈이라는 게. 참 웃기다. 돈 대신 금으로 음식값을 내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많이 들어보셨죠? 돈 풀기를 한 대표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석유의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석유? 그럼 다 부자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망했을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를 결제할 수 있는 망해서 대출을 시켜버렸어요.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 전에 내용은 어떤 내용 때문인가. 석유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없으니까 달러가 안 들어오죠. 그 나라에.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고성에서 상품권을 25만 원 받았어요. 그 상품을 가지고 창원을 간 거야. 옷을 한 개 사서 백화점 가서 20만 원짜리. 고성 상품을 줬어. 받아야 안 받아? 자, 이해되시죠? 그 나라의 돈이 저끼리만 통용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 올라갈까? 떨어지겠죠. 돈을 태우는 거야. 필요 없으니까 종이처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돈을 안 받고 금으로 받는 거예요. 금이 뭡니까? 절대화폐. 항상 우리가 뭐 조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돈의 시작은 여러분들 화폐의 시작은 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 아시겠죠? 베네수엘라가 그런 이유 때문에 달러 망해서 대출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누구는 완전히 부자처럼 살지만 그 국민 대다수는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이 돈의 힘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기축통화라는 게, 달러라는 게 그러니까 달러가 돈이지 베네수엘라 자기의 자국 화폐는 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베네수엘라는 석유만 가지고 있지 다양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처럼 그렇게 망인 국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 100만 남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 됐을 뿐이지.
그렇죠? 힘들어진다 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돈의 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항상. 위기 때가 되면 부는 더 부가 커지고 부자들은 서민들은 더 작아지고 양극화가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어디 대열에 올라탈 것인가. 그러면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돈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돈 벌어도 가난해진 가고 왜?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죠. 이 돈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맞죠? 돈이라는 게. N 잡너 이런 말 왜 나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 가장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N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돈의 관점에서 보면 N잡너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N잡너 세미나죠. 그러면 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의 사고방식. 제가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올려드렸을 거예요. 예. 읽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경제금융 상황은 다양하다. 예. 그렇죠? 너무 다양하죠. 다양한데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축구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아이에게 공을 건네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죠. 스스로 공을 만져보고 촉감을 느끼게 하고 던져도 보고 차보기도 하게 하며 공과 친해지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돈과 친해져야 된다. 돈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 다음으로 패스나 슛을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시합을 뛰도록 하는 것이 순수다.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떻게 배웠습니까? 돈을 탐하지 마라. 돈은 행복이 전부가 아니다. 돈을 탐하는 것은 욕심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돈에 대해서.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없으면 더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돈을 훔치는 건 나쁜 거지만 돈을 배우고 돈을 공부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돈이라는 공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삶이라는 시합에 바로 뛰어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합에서 돈이라는 공을 처음 만나는 사회초년생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 항상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그냥 내가 내 노력을 해서 취직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기업의 어떤 부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잘 알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예전에 공룡군수라고 있었어요. 고성분은 잘 아시죠? 2학년 군수님.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방송 나가는데. 항상 그 군에 일자리가 생기면 저한테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하고 싶지 않았어. 그 일들이 군에 있는 그런 일들이. 거기 가면 그냥 그런 삶을 살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요. 자, 국가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금융 이해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불행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삶으로 찾아온다. 우리 아이들이 삶을 시작하는 순간 기본적인 경제, 금융 지식을 갖고 어려움 없이 사회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경제, 금융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하루 한 시간이면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재밌죠? 이 책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소라는 화폐로 학급을 운영하는 그 선생님의 얘기들, 아이들의 얘기를 다룬 책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른들도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집에서도. 돈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여러분들 돈을 탐해야 됩니다.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돈을 탐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내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왔어. 이 사고방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고방식이라는 게. 예전부터 만들어져 온 어떤 그런 사고방식들. 예전에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이씨들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나는 이성계의 자손이야, 이러면서. 사고방식이잖아요. 나는 어디 멋지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국가는 중국의 속국이었죠. 항상 뭔가를 바치는 나라였다고요. 500년 동안. 조선왕조 500년을 보시면. 근데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 양반 계급이, 양반 이상이 20%고요. 다 왕족 포함해서. 나머지는 거의 그 어떤 삶이라 해야 될까요? 서민들이 거의 한 30% 보고 50% 이상이 노비였다고요, 노비.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노비였을 가능성이 많을까?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많을까? 그 사고방식을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사고방식이 아버지한테 가고요.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아들한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내 자녀들한테 가게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돌아가시는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배품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어떤 모습들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걸 제가 보고 자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사고방식으로 자리가 잡혀 있다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받았어. 그럼 다시 주는 건 뭐예요? give and take죠. 내가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확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give and take라는 어떤 것보다 give를 받았으면 다시 누군가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집안에서 그렇게 많이 어떤 그런 교육을 받고 받은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주지 않아. 잘 안 줘. 자기 것밖에 몰라. 아들 세계 똑같습니다. 이 옆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죠? 편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돈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황 사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자리 하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돈을 좀 인문학적으로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돈의 크기, 액수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자, 그게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 우리는 돈을 벌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Must be amongst us, because it starts up here. Right, it's that fear mentality. It's in the words, and the words become flesh. But when they say I can't afford it or I can't do that, they become what they say. And I meet so many people, I can't afford it, you think I'm made of money? My PhD dad, he says, what do you think I am, made of money? I can't afford that. And my rich dad would say, that's why he's poor. Poor people say, I can't afford it, I can't do that, I don't have time. Because it's an escape. It's an escape. You know what I mean? It's easy to say, I can't afford it. Oh, I'm too tired. Oh, I can't go to the gym. Right. And the rich dad used to say what instead of I can't afford it? How can I afford it? How can I do that? What would it take? Or why should I do that? A question opens the mind, a statement closes the mind. See, when you say I can't afford it, your mind shuts down. And you become what you say. 이해되시죠?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돼, 그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싫다고 말하면 안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쉽게 생각해보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 부자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죠. 아니면 내 말투나 내 어떤 말이나 내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은 부의 말일까? 아니면 가난한 사고방식의 말일까?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배워보면 말을 바꾸는 게 빠르다 그러죠. 말을 바꾸는 게. 그만큼 말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것 같아요? 돈, 맞죠? 돈이라 답하면 10점입니다. 이게 뭡니까? 종이죠. 달러라고 말하면 30점. 원달러라고 말하면, 자, 원달러짜리죠? 50점. 종이 쪼가리라고 말하면 100점입니다. 여러분, 다 옛날에 제가 얘기해드렸죠? 네. 종입니다, 종이. 네. 화폐입니다, 그냥 화폐. 우리는 어떤 교환할 수 있는 정서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지쳐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이게 종일까? 왜 종이밖에 되지 않을까? 돈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면, 아, 이 화폐들은 종이구나. 근데 우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는 심사인당은 사실 종이로, 이게,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고성상품권 종이 쪽이라 느껴지죠, 조금은. 뭔가 교환이 되고 있질 않은데 좀 찝찝해.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돈의 역사에 대해서. 자, 모든 거래는 200년 전만 해도 모두 금으로 거래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금으로. 화폐가 없었으니까. 이런 뭐 교환 증서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금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뭘까요? 금의 치명적인 장점이다 단점. 가지고 싶다. 여러분들, 이거 목걸이 반지 하고 계시죠? 연미삼 하고 계시네? 자, 이쁘죠? 내 팔찌니까 더 이쁠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다 여기에 금괴가 이만큼 쌓여 있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죠?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무겁습니다. 교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가 힘들다고. 교육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들고 다니기가 힘들고, 이게 거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만약에 이제 예전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을 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 깔아앉아 버리죠. 그래서 막 보물지도가 생긴다고 막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 뭔가 무겁고 교육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위험하죠. 도둑이 될까 안 될까? 금을 많이 가진 집이 있어. 저 새끼 집에는 금이 어디에 숨어 있더라. 어디에 숨겨놨더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위험하고 무겁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게 뭐하면 교환 증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금을 가지고 오면 금의 양만큼의 어떤 그런 증서를 줍니다. 일종의 전당포라 생각하셔야 돼요. 전당포.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이 교환 정서를 받아가지고 고성군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게 교환을 해보면 교환이 되는 거야.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어. 사람들한테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가 계속 생기니까 사람들은 금을 찾아가지 않는 거야. 그죠? 왜? 내가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고 언제든지 가면 언제든지 이게 금으로 바꿔주니까 찾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당포주의는 뭘 합니까? 전당포주의는 그 금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금을 왜 안 찾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필요한 사람 빌려주는 거예요. 뭘 받고? 이자를 받고. 그게 은행의 시작입니다. 은행의 시작. 그게 지폐의 시작이었고 은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이자의 시작은 뭐냐면 금의 양만큼만 지폐를 만들어낼 수 있다.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금이 1억치가 있으면 1억치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제 좀 이해되시죠? 옛날에 몰랐는데 좀 이해하시네? 하도 이제 떠들대니까. 이 양만큼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찍어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더라. 그게 근본주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기축통화는 영국이 가지고 있어요. 영국. 제국주의, 아주 큰 그 제국주의를 했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파운드 그 단위가 파운드거든요. 그 파운드의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이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기축통화 파운드가 몰라가지고 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금을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국가에 돈이 없죠.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전쟁 치른다고. 돈이 없으니까 이 파운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미국이 어떤 1,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미국이 뭘 했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 군수, 그 군수물자들을 계속 팔았다고. 무기들을 팔고 서부에서, 미국 서부에서 금광을 발견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금의 70%를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확 떠버렸죠. 그러면서 파운드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기축통화가 달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달러의 위상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국가가 우리한테,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나라의 돈의 가치를 올려놓는 것.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그 나라의 돈의 가치를 띄워주는 거라 했습니다. 만약에 고성에, 우린 고성 사람이잖아요. 고성의 돈이, 그 상품권이 서울 가서도 통용이 돼. 우와, 고성 대박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울 더 현대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고성 상품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고맙습니다, 고객님이라면. 우리가 어깨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국가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라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 내려가잖아요. 왜 그래?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에요. 네. 자, 근본주의가 폐지가 됩니다. 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했죠? 이 베트남 조그만 이 조그만 나라를 그냥 쉽게 이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 베트콩한테 몇 년입니까? 혹시 베트남 전쟁은 얼마 정도 했죠?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금의 양만큼은 돈을 찍을 수 있는데 금을 계속 썼잖아요. 이제 전쟁하면서 금이 없잖아. 돈을 찍어낼 수 있어. 못 찍어내잖아요. 근데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져 올라갑니까?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유럽에 금태한 요구도 있죠. 유럽에서 내 증서 줄 테니 금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금을 내놔라. 미국 줍니까 안 줍니까?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예. 그래서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지를 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화폐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힘이 너무 센 거야. 너무 강대국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다시 그게 유지가 됐었고, 또 미국이 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를 한 게 뭐냐면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결제를 중요수단, 특히 석유의 결제를 무조건 달러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달러로 결제를 못하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예요? 달러 결제망에서 대출시켜버렸잖아요. 달러 결제망에서 대출시켰다는 건 뭐냐면 그 러시아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결제를 하기 위해서 달러로 결제를 못 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는 에너지를 많이 가진 어떤 자원국이죠. 가스, 석유 없는 게 없는 자원국이죠. 자원국인데 수출을 시키면서 달러를 가져오지 마. 돈. 달러망에서 미국이 대출을 시켜버리니까 그 나라의 그 루블라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왜? 달러들이 안 도는, 외화 자본이 들어와야 내 가치가 올라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잖아. 자영업하는데 돈이 같이 계속 들어와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돈이 안 들어와. 달러로 결제를 못 해.
달러 결제 못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자국 돈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석유를 수출을 하면서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돈을 뭐로 달라? 루블화, 자국 돈으로 달라.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기초 통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어떠한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이라는 돈이 달러 계속 찍어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돈을 계속 찍어버리잖아요. 미국이 계속 찍어버리니까 유럽도 계속 찍어버리잖아. 그러면서 유럽의 달러들 그리고 미국의 달러들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왜? 양이 많아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원래 근본위제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꾸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 2,270만 개인가 2,700만 개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10만 개인가 그 이상을 생산을 할 수가 없죠.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어요. 양이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들 모르세요 혹시?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많이 옮겨가고 이 사람들이 달러에서 뭐 우량주에서 이 자산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올리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죠. 생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달러의 대항마로 생겼는데 미국의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북한. 북한이에요, 북한. 그런 리스크가 있다. 지금 알아놓으시면 그냥 굉장히 상식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의 역사는 그냥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돈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돈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돈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의 속성. 돈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돈은 신뢰로 작동을 하더라. 돈은 신뢰로 작동하더라. 위안화라는 그 돈이 있습니다. 어디 돈이에요? 중국 돈. 중국 돈. 중국은 경제대국 2위입니다. 2위.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를 귀축통화, 달러를 신뢰하고 있는 국가, 전 세계 국민들은 60몇 프로를 알고 있어요. 달러라는 돈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경제대국 1위인 미국이 60몇 프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2위, 우와, 중국. 그럼 중국은 그래도 한 30%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죠. 2%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죠. 국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해버립니다. 그죠? 이번에 그 중국 기업들이 120개 이상이 그 뉴욕 증시에서 퇴출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그 퇴출된 기업들 알리바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알리바바? 그리고 또 하여튼 유명한 기업들 많아요. 그 기업들 다 퇴출됐어요. 왜?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중국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가져와라. 증시 상장이 되어 있으면 그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거죠. 국가에서 운영하죠. 국가에서 기업 없애라면 당연 바로 없애버릴 수 있고요. 뭔가 살리려면 바로 할 수 있고요. 국가가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그런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신뢰로 작동이 될까 안 될까? 전 세계 국민들한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신뢰로 작동이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신뢰로. 나와 있죠. 자, 신뢰를 한번 볼까요? 우리 김영선 사장님한테 제가 북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없지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헛웃음 치잖아요. 이렇게. 위안화. 뭐 그래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달러가 좋습니까? 북한 돈이 좋습니까? 그럼 한국 원화는 어떨까? 괜찮죠? 그러나 이 한국의 원화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화의 가치는 누가 끌어올립니까? 국가가 끌어올리는 거죠. 예. 국가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외교라든지. 그래서 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대한민국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외교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기술력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나라니까. 인재 가지고 승부를 봐야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외교가. 그래서 돈은 이러한 신뢰로 작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 대 사람은 뭐 신뢰 작동을 하죠. 사람이 붙지 않은데 돈이 붙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신뢰한다는 건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면 이 말이 모순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돈하고 사람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어떤 상업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권력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도 돈하고 사람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작동을 시켜보면 굉장히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돈을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저 새끼 지금 뭐하는 새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생각을.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다 돈이라는 건 사람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의 관계, 연결, 사람들과의 신뢰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돈이 생긴다는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모든 거래는 신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제가 이은미 사장님 가게 가가지고 옷을 하나 샀어. 근데 그게 5만 원짜리야. 신사임당 하나 드렸어요, 이렇게. 신사임당을 받겠죠? 뭐 때문에 받아요? 신사임당이기 때문에? 아니죠.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 화폐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받는 거죠. 제가 가가지고 부루마블 500만 원 줬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다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정서에. 이 화폐라는 정서에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하는 거지. 이 정서에 내가 이 신뢰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이게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은 신뢰로 작동하는 겁니다. 신뢰. 그러면, 나는 나라는 사람을 신뢰를 시켜야만이 돈이 생기겠네. 그죠? 기본적으로 그게 인문학적인 생각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신뢰를 작동을 시켜야 돈이라는 게 생기겠네. 나라는 사람이 신뢰를 작동되지 않으면 돈이 생기다가도 없어지겠네. 맞죠? 돈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오네요, 저게. 인문학적인 생각으로 돈을 벌려면 결국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신뢰를 가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저 사람한테는 유선화 사업자로 보여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안 보여진다면 사업자다운 면모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먼저지. 그죠? 그러면 안 될까? 다른 사업도 똑같죠? 똑같죠? 다른 사업도.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두워지십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제가 힘들 거라 그랬죠. 처음에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아까 그 로버트 교사께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사고한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못하는 일이야. 말이 다르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저도 굉장히 고쳐야 될 게 많죠. 평생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사고를 가지면 조금씩 더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다. 자, 두 번째 돈의 속성. 돈은 심리로 작동이 된다. 첫 번째는 신뢰, 두 번째는 심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구매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매했던 거 많죠? 옷, 차, 집, 신발, 가방, 텀블러,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화장품. 그거 살 때 꼭 필요해서 샀잖아요. 필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죠. 근데 필요해서 산 것보다 갔는데 저게 좋아. 여러분 어디 가면 그런 걸 많이 느끼시냐면 다이소 한번 가보세요. 마트 한번 가보세요. 저도 마트를 가는데 꼭
내가 사려고 했던 거 말고 또 한 가지 한두 가지 더 사와. 이 심리적 작동을 하는 거죠. 보이면 사게 되어 있고, 보이면 가지고 싶고. 돈은 심리적 작동되게 있습니다. 모든 구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차, 주식, 명품. 이 주식은 어떤 심리가 작동했어요? 아, 이거를 사면 오를 것이다 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어 있죠. 내릴 것이다 라고 사는 사람이 없죠? 예, 그런 심리. 명품, 아, 이거를 사면 내가 명품화 될 것이다 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죠. 내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심리가 작동. 그건 아주 잘못된 어떤 생각,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명품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명품인 사람이 훨씬 오래가고 좋습니다. 예. 음식도 마찬가지로, 아, 저거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배가 부르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해서 뭔가 구매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심리로 작동된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즉 생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요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까? 요즘 사람들은 어떠한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구매를 해서 다시 어떻게 연결시킬까?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예전의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3차에서 4차로 바뀌었는데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돼요. 맨날 똑같은 자기만의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개뿔 그래 알아 살아라고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제발 좀.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은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의 관점. 내가 정말 큰 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 삶이 본인들의 삶과 감정과 이런 게 중요하지만 항상 또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부를 가지기 위해서 내 때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하는 생각들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대받고 뭔가 학살당하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지배를 할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내 때에 부자가 안 되더라도 우리 자녀 때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기반을 마련해주고 나는 상속을 시킨다. 이때까지도 안 되면 우리 손주 때까지 이 애들이 내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기반을 마련해. 그 사고방식이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사고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그 사고방식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면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시대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고, 산업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유통도 어떤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나. 요즘 문화는 어떤 문화, K컬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한 가장이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면 어머니가 살림을 하고 그리고 다 평생 먹고 살고 은퇴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시대에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은 내 남편 혹은 내가 정말 그런 어떤 내 아이의 직업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넉넉한 얘기하는데 못 먹고 삽니다.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에이트가 아니고 이지석의 에이트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99년도 2050년 정도가 되면 99.9%가 프레카리아트 노예 어떤 그런 노예의 삶을 다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 위에는 뭐예요? 그 위에는 인공지능 그 자체. 그 위에는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그 자체고 그 위에는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이런 거 스타 이런 사람들. 그 위에는 제일 위급이 뭐냐면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겠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나오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삶의 최소 보장을 해주는 그 뭐예요? 최소 임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거 그런 걸 줘야 된다 전 국민들한테. 그런 걸 막 정책을 들고 나오잖아. 왜 그럴까요? 옛날에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정책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것도 보면. 돈이라는 건 심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다양한 사고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얘기 많이 했던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다. 왜? 돈을 찍어내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죠? 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많이 안 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드리지 않을 거고. 종이 쪼가리 일을 해요, 안 해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일을 하죠. 가치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마늘값이 오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고. 가만히 있어도 일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을 하니까 얘 부자들 어떻게 해? 내가 그때 1,000만 원 있으니까 이걸 가만히 놔둬보니까 달러로 가치 따졌을 때는 지금 20% 폭락했으니까 1,000만 원 있으니까 800만 됐어. 물가도 계산해보니까 20% 떨어졌으니까 또 떨어져. 또 20%또 빠졌어. 가만히 놔두면 이게 이 1,000만 원이 400만 원, 5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옮겨요? 달러로 옮기죠. 자산으로 옮기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리스크 해지한다. 해지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불리는 거죠. 계속 돈이 불어나니까. 돈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돼요? 한정돼 있는데 계속 불어나니까 여기는 불어나 버리니까 한쪽은 줄어들죠. 그 줄어든 돈이 누구예요? 우리 돈. 그렇잖아요. 금리 올라가니까 자꾸 우리 내야 되고 여기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돈이 더 들어가고 금리 올라가니까 돈을 은행에 넣으면 4% 5%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를 더 받고 우리는 더 내야 되니까 더 낸 걸 이리 가는 거지. 돈이 이동이 안 해. 하죠. 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지. 돈의 구조, 여러분들. 돈의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의 구조는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노동수익이라는 게 있고요. 투자를 통해서 얻는 투자소득도 있고요. 연금을 넣어서 발생시키는 연금소득도 있고요. 내가 권리를 가짐으로 해서 받는 권리소득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산을 통해서, 내가 운영하는 자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산의 소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 소득의 종류를 다양하게 가져보는 거, 이것도 돈에 대한 공부에서 가장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조그만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요. 내가 연금도 넣어보고요. 그리고 권리도 가져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돈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10만 원을 벌었는데도 여기에서는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가서 일해도 10만 원을 벌까 말까네? 내가 좀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났네. 에이, 안 할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연금을 넣어놨었는데 나중에는 얼마 정도 나오겠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권리소득. 우리는 권리소득이니까. 유산을 통해서 내가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1년 동안이나 일을 했는데,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네? 이거는 정말 가난한 사고방식이죠. 1년을 일했는데 10만 원 들어오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자산. 내가 뭐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자산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돈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무쌍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시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부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크지만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쓰기, 내 자유롭게 시간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자산소득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바꾸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소득이 뭐라고요? 자산소득을 간단하게 가만히 있어도 내 호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거. 이게 자산소득이고요. 부채는 가만히 있는데 나가. 이게 부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들. 내 몸을 통해서 돈을 계속 버는 건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적인, 나이적인, 한계가 많죠. 에너지적인, 너무 한계가 많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유산화를 하는 사람이니까, 유산화가 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신뢰의 관점입니다. 제품을 애용하고 제품이 좋지 않아 나가가지고, 이 제품이 나는 쓰지도 않는데, 이 제품 너무 좋더라, 써보라 하면 사람 씁니까? 안 씁니까? 느낌도 와닿지 않죠.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못 하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해도 안 돼.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써보고 좋은 걸 전달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그 체험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애용하는 거. 그 제품을 정말 진정성 있게 쓰는 겁니다. 애용한다. 사용이 아니고 애용한다. 정말 이 제품이 좋아서 쓴다. 이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전달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예요. 예. 내가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전달하는 거지. 좋지도 않게 전달할 수 있어요. 제품은 그렇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내가 해보고 겪어보고 느껴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으니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나온 사람들이 있어.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소개만 해놓고 가르치지도 않고 후원하지도 않고 지 기분 나쁘다고 나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꼭 있어요. 이 일도 뭡니까?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비즈니스도 배워야 됩니다. 공사장에 가서 노가다를 하더라도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일을 권리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래. 근데 꾸준하게 배우지 않아. 이 일이 되겠어요? 신뢰가 생기겠어요? 사람들한테? 안 생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뭐 시스템이며 뭐며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게 있다고. 그 기본적인 뭡니까? 소비자를 찾고 애용하고 전달하고 배우고 시스템하고 맞죠? 교육하고 이런 걸 계속 배우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기 싫고 힘들고 이러면서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지. 신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뢰는 일관성에 의해서 신뢰라는 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에 의해서. 근데 일관적이지 않으면 그 신뢰라는 게 형성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찾아가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사업을 하는 걸까 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맨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네. 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을 때 나오고 신뢰라는 게 안 생겨요. 말은 안 하지. 그러니까 결국에 사업이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시스템 이런 것도. 이 신뢰의 관점에서 애용하고 전달하고 후원 관리하고 시스템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들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도 못 믿습니다. 나를 믿는 만큼 남을 믿거든요. 나를 신뢰하는 만큼 남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남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화가 돈이 되게 하려면 그럴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뢰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심지어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 돈이 되겠어요? 안 돼요. 연결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내는 거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꼭 한번 달리 해보시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봐왔습니다. 죽고 나면 내가 죽었는지 모른다. 그 고통은 주변인들만 느끼게 된다. 멍청함도 마찬가지다. 우리 자녀들한테 멍청함의 사고방식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저 자신에게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